요새 온통 자나깨나 그냥 코로나 하다가 하루 가네. 코로나 왜 왔을까? 뭐가 올 때는 다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좋은 건 없잖아.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을 텐데. 요새 내가 운명의 그날이라는 책을, 운명의 날이고 운명의 그날이고, 운명의 날, 1755년 11월 1일,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알지? 네. 그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지진이야. 그게 하필이면 1755년 11월 1일 만성절 날이야. 길이는. 이 가톨릭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 아침에 9시, 9시 반인가 무릎에 갑자기 그냥 땅에 이제 무릎에 가지고 대지진이 일어나서, 포르투갈이 지금도 지금 굉장한 그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신도들이 참 다 그날은 시험을 일을 쉬고 노동을 쉬고 교회를 모여가지고 이제 참 미사를 올리는 대단히 엄숙하고 종교적인 날인데, 근데 갑자기 그냥 지진이 시작돼가지고 그냥 그 물이 흔들리다가 바로 그냥 물이 내리기 시작하고 성당이고 가정집이고 궁전이고 없이 참 초토화가 되는 거야. 정확한 숫자도 알 수가 없지. 얼마나 죽었는지. 그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지진이 울리고, 해일이 오고, 이제 물난리, 다시 또 불난리가 일어나. 그러나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별나게 그 종교 재판도 하고 그 가톨릭식의 중세 시절의 그 유습이랄까 그런 게 청산이 안 되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그 종교 재판도 하고 그 주로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보고 또 그 가톨릭에서도 참 지금은 상상하면서도 계몽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진보주의라든가 이런 걸 엄청 타협을 했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하필 만성절에 그에 일어난 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후구할 수밖에 없지. 딱 좋잖아요. 종교 비판하기가 참 좋은 이야기고. 근데 실제로 그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 그야말로 번영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고, 리스본도 수도가 리스본을 안 본 사람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할 만큼 참 번영을 했어. 근데 실제로는 부는 엄청나서 브라질이 식민지잖아. 그 금강과 다이아몬드 강이 또 터져가지고 말이야. 막대한 이윤이 이제 수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무조건 5분의 1은 왕실 거야. 좀 세금질이지. 말마다 안 하고 금으로 가득 찬 궁전을 해놨다고. 유럽 왕실의 재산 다 합해도 그 포르투갈 왕실을 당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편에는 극빈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나고
요새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미국 기차. 그것도 엄청나고, 뭐, 교육이나 뭐 이런 일반 국민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없고, 이 면자 왕실을 뭐, 이 중심으로 그냥, 저끼리 그냥 초과하는 이제 누리다가 그런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포르투갈이, 우리가 이런 거 봐도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요새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런 저런 걸 다 보면 인과응보를 좀 더 크게 뭐 어떤 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착취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인과응보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과응보는 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인과응보의 연속선상에서 뭐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위에서 부침한 거지. 그게 아마 역사겠지. 내가 전번에 어디선가 그 인과응보에 대한 그 개념을 서양 사람들이 좀 정직하게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시간관이든가 뭐 보면서 그걸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을 휘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영지는 저러나 하고 이제 생각하기에 딱 쉬운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제정신 나이가 아주 정신이 되게 맑고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당면한 미국을 보면 이게 미국 이미 뭐 허세고 뭐 강대국으로서 또는 선도하는 어떤 리더국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지구촌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당치도 않은 허세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빨리 자신을 추스러서 가장 실리적으로 매사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다고. 그만큼 영악스러울 정도로 진실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다만 그 방식이 이제 모든 걸 다 격식을 차리고 폼도 차리고 선선을 밟아서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위기다 오히려.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미국을 굉장한 위기에 처한 나라로 보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이것도 뭐 어쩌다가 와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재난인가. 아까 내가 리스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리스본의 지진처럼 이것도 뭐 그렇게 지나가는 물론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역사에 여러 가지 그 빈곤점이 있는 면도 있지만 큰 사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개몽주의라든가 이상주의, 합리주의가 다 일어나는 그래서 학문이 부흥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지지는 그럼 코로나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는 끼칠 거라고 봐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냐? 아까 내가 말한 인과응보를 이제 알고 인간이
좀 더 겸허해지고, 그래서 욕망을 자제하고, 탐진치는 자제를 아니할 수 있다고 만들어.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한편에 모처럼 좀 쉬지 않았을까? 응? 쉰다는 걸 모르고, 무척, 그건 바삐바삐, 그냥 빨리빨리. 그 빨리를 많이 찾던 경향의 중에 본의 아닌 재간이 거기에서, 빨리가 아니라 한자는 어떻게 하면 쉬는 것을 잘 견디내나. 쉬는 걸 견디내나. 이런 참 희한한 그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일과성 지나가면 한 며칠간, 몇 달간 불편했어. 하고 지나갈 테지만, 지금 인류가 당면한 상황은 그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일과성의 성질은 아닐 것 같고, 내가 평소에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주는 참 조화속이고 어떻게 보면 자비구조라고. 그럼 그 자비구조의 작용으로서 코로나를 보자. 그럼 그 우주가 지금 인류에게 뭘 가르치고 뭘 자비롭게 베풀고 있는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뭘 깨우쳐주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어도 참 인간을 위한 자비구조고, 인간은 역시 그 우주의 그 주인공이다. 비록 한 행성 한 구석에 미물처럼 그냥 복잡거리는 그런 존재로 자꾸 거시안되는 건데, 나는 부시적 안목이나 미시적 안목의 양극단 견해가 반드시 인류에게 도움되는 지식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양자역학 때문에 이시세계가, 또 상대성의 이론 때문에 거시적 세계가 그야말로 참 신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을 필요도 없는 그냥 그 추이를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사람이 말이야, 과학이나 학문이나 발달시킬 때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단순한 물질적 혜택이라든가 편리를 도모하는 정도에 끝인다면은 의미 없고, 그야말로 더 무서운 인과가 온다 말이야. 왜? 인간은 우주에 편하게 살고 지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갖고 만들어진 존재는 아닌 거야. 그리고 우주가 그 인간을 위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향상을 위한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에게 우주는 온갖 성원과 가치를 다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 말하자면 향상 중심, 진리를 더 구현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큰 흐름이 그게 우주인데, 그런데 모든 것을 너무 오히려 거시든 미시든 간에 촉대한다. 이제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거대한 그 향상의 기회는 오히려 막히고, 그 인간의 탐욕이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트럼프가 미국을 보는,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을 보는 눈과, 당장 지금 위기에 처한 미국을 중심으로 좁게 미국을 살리려고 보는 눈, 그 두 눈이 대변하듯이,
우선 당장 보면 미국 정부가 맞지. 명확하지. 그러나 크게 보면은 그거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애시당초 무시한 잘못된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를 평가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긍정해 줄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러한 면을 좀 생각하면서 지구촌의 그 내일을 좀 더 밝히고 긍정적으로 보도록 인류를 크게 경책을 주고 있는 것이 코로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과성으로 뭐 백신이나 만들어가지고 몸에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 거야. 그걸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 자체가 지양되어야 된단 말이야. 대단히 엄중하고 큰,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그 말이 채찍, 사랑의 매질을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느냐 아니면 또 계속 더 시련을 주어서라도 깨우치느냐 하는 선택일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주의 자비구조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은 아닌 거야. 우주의 인간 말씀은 내가 옛날에 학교 같은 걸 많이 비교를 했지, 그지? 예. 학교. 그 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말이야. 그래서 참 성공도 하고. 이래야 그게 인간 학교인데. 근데 지금 현재 잘못되니까 뭐 우주가 너무 기다리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시간이 없다 싶어서 계속 이제 경책을 주는데 그 경책마저 그렇게 회피를 해버리면 더 경책을 줄 수밖에 없잖아. 왜? 이 포기할 일이야, 이거도. 인간 농사를 가지고 인간 수업을 포기할 일이 아니고요. 안 된다고.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인간 이거 포기다. 하기에는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책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코로나가 몇 년까지 간다 또는 뭐 앞으로 어쩌면 영원히 지속된다 소리까지도 나왔을지 몰라.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 경책이니까, 채찍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 경책으로 살려내는 노력을 인간이 얼마나 쉽다고 빨리 하느냐. 반응을 제대로 보여서 훈육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 자꾸만 이제 끌어가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는 단순하게 매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질의 모습이 참 좋아하거든. 집에 들어 앉아있어라. 그 접촉 좀 그만하고 나대는 거 그만하고 가만히 좀 앉아봐라. 이 강제 공부야, 강제 공부. 그 공부가 제대로 해서 큰 계기가 이루어져서 인류가 니나 없이 자발적으로 앉아보니 그 가만히 있으니까 참 좋더라.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나부대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조금 절제해보자. 자식을 나부대는다고 부모가 나부라면서도 부모 자신을 얼마나 나부대는가. 더 근원적으로. 그런 반성의 계기가 크게 마련돼서 인류가 앉아서 참 조용히 좀 머물게 되면 소욕지족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소욕지족을 절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욕지족을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받아서 안 할 길이 없어서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까지 몰아붙입니다. 인류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제 불교가 지구촌의 어떤 무대를 이제 좀 처음으로 유사하게 처음으로 확보했잖아요. 이제 불교 모르는 데가 없잖아. 부처이 모르는 데는 없어. 웬만하면 다 알아.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뭐 불교가 선교를 하는 종교도 아니고 정복하는 종교도 아니고 힘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다 알게 된다. 이거 그냥 가볍게 뭐 받아보는 데도 된 거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크니까 흐름이다. 필름이요. 그 필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때 맞춰서 코로나가 들어서 불교를 부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니도 늘 앉아있어 봐라. 그래가 좀 마음 좀 쉬고 네 자신 한번 돌아봐. 그래서 한번 새로운 삶의 어떤 방식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만일 생각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불교가 해야 할 더 적극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그걸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이제 합리주의적인 개몽주의를 통해서 서양이 이제 다주를 찾았는데 그것도 참 좋다고. 근데 거기서 또 한번 벗어나야 되거든. 지금 현재 인류가 소위 그 합리주의, 그 합리주의 극치가 과학인데 과학이 저렇게 극소와 극대라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야.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하고 경제재판 못지않게 더 심각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와서 인류가 때마침 조건을 갖춰줬고 여기서 이제 사고의 성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트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한참 일거에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아비달마적인 어떤 그 우여곡절은 일거에 극복했고 진리로 바로 나가는 그러한 불교 그것을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줘야 인류에게 불교의 존재 의미가 제대로 존재 의미가 살아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근본불교인데 그 근본불교 하면서 내가 특히 우리의 어떤 입장을 한마디로 가장 쉽게 요약할 수 있는 계기가 그 담마와 아비달마가 아닌가. 즉 아비달마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담마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근본불교의 입장이 확연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마와 아비달마 한번 더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의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 담마를 뭐라고 하면 아비달마를 뭐라 하면 우리가 아비달마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의 아비달마를 어떻게 계속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아비달마, 이 시대의 아비달마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것을 각자가 다 아비달마를 하루씩 만드는 것이 아닌데, 이 불교라는 그 노력도 큰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에서, 예를 들면 서기 5세기 무렵에 그 불법이 상당히 활발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뭐 참 여러 아비달마 대의그 시대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듯이, 근데 그 후는 조용해요. 너무 오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달마가 못 나오고 있어. 벌써 150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이 나오시고 5세기에 그 아비달마가 나왔다면 1000년 사이인데, 1000년 만에 아비달마가 나왔는데 지금은 1500년이 됐는데 아비달마가 나온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무대가 이제 엄청 커져서 전 범지구적 글로벌한 시대의 불교로서 온갖 그 과학이라든가 학문들 모든 경향을 다 포용을 해내면서도 거기에 아비달마라는 기초를 깔아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그동안 해왔던 불교 공부를 더 좀 밀도 있게 열심히 해봅시다.